자당 강경파들이 다음에 있을 1960년도에 정부통령 선거에서 뭐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말하자면은 비민주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신문이 야당지 중에서 경향신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신문을 말살해야 되겠다. 뭐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구영이 회장으로 있던 대한변협은 곧바로 경향신문 폐간은 언론 탄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구영은 경향신문 폐간 무효 소송의 변호사로 나섰다. 정구영 변호사는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라는 그런 직함뿐 아니라 자유당 정권이 획책했던 진보당 말살 작전에서 기소된 진보당 사건에도 1심의 변호인으로 스스로 나서 변론을 하시는 등 말하자면 우리 인권 옹호와 사회적인 구현이라는 그런 점에서 가장 앞장섰던 그런 모범적이고 참 모델이 되는 그런 변호사로서 추앙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승만 정부가 폐간의 법적인 근거로 내세운 것은 미 군정 당시 만들었던 군정법령 88호였다. 신문을 폐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법령이 그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얘기는 아주 궁해가지고서 광무신문지법을 적용하느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결국은 그거 이외에는 군정법령 88호밖에 폐간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정구영은 언론의 허가를 규정한 군정법령 88호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법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맞섰다. 재판이 한참 진행되던 1960년 3월 15일에는 정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는 이승만의 사선과 자유당 2인자 이규붕의 부통령 당선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당선은 대규모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곧바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마산에서 시작되어 민중봉기로 확대됐다. 시위가 경찰과의 충돌로 확대되어 사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마산의 민중봉기가 좌익들의 사주를 받았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정구영은 대한변협의 변호사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마산에 파견했다. 3월 28일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밝히며 성명을 발표한다. 변협은 마산 사태가 좌익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자발적인 권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에게 발포한 경찰을 살인죄로 처단하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최초의 성명이었다. 대한변협의 성명은 당시에는 대단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특히 자유당 말기에 대한변협의 위상은 대단히 높이 평가됐었고 또 그리고 때문에 대한변협의 성명은 그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결국은
4.19라는 그런 의거를 일으키는 그런 촉매, 맞으면은 도화선 같은 그런 구실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그것은 부패 권력에 대한 성난 민중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12년 이승만 독재 정권은 결국 4.19로 무너졌고 자유당은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폐간 1년 만에 다시 복간되었다. 대법원은 변호인 측의 위헌제기 소송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승만의 하야 당일 급하게 내려진 결정이었다. 경향신문 폐간 조치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였다. 재판부는 정용조 판사를 재판장으로 유현석, 서근만 두 판사가 배석했는데 4.19는 민중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자들의 처단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방청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재판 과정을 경청할 정도였다. 선고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발포 명령자인 홍진기 내무장관은 징역 9월, 조인구 치안국장은 무죄, 정치 깡패인 유지광이 최고형인 징역 5년에 불과했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의 여론은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로 드러났다. 특히 4.19 희생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에 당황한 민주당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과거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소급 입법이었다. 그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정구영은 법의 원칙을 거스르는 소급 입법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구영은 소급 입법 개헌에 맞서 호언을 선언한다. 그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의 정신을 높게 평가했지만 법의 원칙을 거스르는 소급 입법은 찬성할 수 없었다. 그것은 법률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번 특별법의 내용은 순전히 과거의 민주 반역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현재와 장래의 동일 범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이러한 입법은 오직 보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 이런 입법례가 한번 생기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또 정치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복이 반복되어 우리의 자손은 영원히 안정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반민주 분자를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사회의 팽배한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구영 변호사께서는